안녕하십니까. 프라우드 코리아 TV 이현수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중 첫째, 6.25 전쟁과 공산화 저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 유지. 둘째,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정치 분야를 이끈 업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6.25 전쟁과 공산화 저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 유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까지 점령당해 나라가 풍전등화가 되었을 때 유엔 16개국의 참전과 미국의 맥아더 장군을 앞세운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켜 결국 분단된 상태에서 휴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의 첫 휴전 제의는 야코브 말리코 유엔 주재 소련 대표의 라디오 방송에서입니다. 이승만은 김일성의 남침으로 이미 제거된 38선을 또다시 재생시키는 어떠한 휴전에도 반대했습니다. 그는 유엔군이 휴전을 한다면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때까지 단독적인 행동을 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휴전할 때까지 치열하게 전투한 결과 그의 말대로 전쟁으로 인해 남한이 잃은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대선에서 휴전을 공약했던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하는 이승만의 제거 계획을 은밀히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 등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하는 냉전 체제에서 그런 임무를 쉽게 내칠 수가 없었죠. 결국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이승만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한 엄청난 휴전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장기 경제 원조 및 2억 달러 공여, 한국군 증강 계획의 지속, 한미 고위급 회담 정례화 등입니다. 당시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싸워서 이기기보다 평화를 얻는 게 더 어려웠고 적군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더 힘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의 요구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1953년 8월 8일 워싱턴에서 조인됐으며 이승만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이번 공동 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보다 공이 많은 대통령이었지만 이승만은 끊임없이 진보 좌파들에 의해 친일파와 독재자당 등으로 폄훼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들은 좌파의 눈치를 보느라 이승만 기념관 하나 세우지 못한 채 건국의 올바른 역사를 후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죠. 언론인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은 그가 없었다면 이 땅은 일찌감치 공산국가가 됐을 것이다. 이 땅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기념관 하나 없다는 것은 나라의 수치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늦은 감이 있으나 국가보훈부에서 건국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여 추진위원이 결성된 것은 좌우를 떠나서 우리 국민 모두 기뻐해야 할 쾌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유능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역대 대통령 중에 이승만보다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는가? 프린스턴대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육 수준, 동서학문에 대한 박학감, 지식의 깊이, 역사의식, 청년기 문제의식, 글로벌 리더로서의 수준, 국가 철학, 위기 극복 지도력 등에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곳에 당당하게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업적, 정치 분야의 업적입니다.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정치 분야의 업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 시기부터 꾸준하게 반공 사상을 주창해 왔고 이로 인해 미 군정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정부 명칭만 가지지 않았지 해방 이후 소련의 주둔 아래에 1946년 3월 민주개혁을 주창하며 중앙 집권화를 강화했고 1946년 11월 도시 군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947년 2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런 위협 속에서 이승만은 미소 공동위원회의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되자 한반도의 공산화를 우려하며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여 관철시켰습니다. 남한 단독 선거를 통해 이승만은 정치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건국하였습니다. 물론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전제적인 권위주의적 통치를 했고 3.15 부정선거와 같은 오점을 남기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승만은 미국 정치 제도에 대한 동경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 중심제 정부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식 대통령제를 모방한 나라를 만들었고 그가 통치했던 12년의 시간 동안 관제 여당을 앞세워 통치를 실시했지만 언론의 자유를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였고 선거 및 의회 제도를 존중하며 양당 제도의 발달을 용인하였고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는 등 형식상 민주주의의 겉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교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에 대한 업적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